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다이어트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함은 많이 좀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여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다이어트는 조금 다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다이어트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갑상선이 무엇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는 방패 모양의 큰 내분비 기관입니다. 주로 열 생산과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데요. 이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추운 겨울 방 안에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듯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피로해지고 추위를 많이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생기는 등의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양질의 식단을 조금 소량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단계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성과 열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적 운동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걷는 운동을 하시다가 좀 괜찮아지시면은 조깅이나 달리는 운동 이런 식으로 좀 격렬하게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면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안정시켜 줍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좀 11시 전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11시 전에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 이 수면 호르몬에는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수면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반신욕을 권장해 드립니다. 반신욕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반신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배꼽 아래로 담궈가지고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반신욕을 하시면은 대사 기능이 항진이 되고 열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반신욕을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다이어트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제 다이어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너무 이제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환기라든가 길경 같은 기여 증상을 도와주는 약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 몸이 차신 분들은 육개나 건강이나 마왕 같은 약재들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대사 기능을 항진시키고 체지방을 분해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을 체질에 맞춰서 복용을 하신다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의 다이어트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어떤 성공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